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통진고등학교 교사 최경식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2년 전에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같이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벌써 2년이 지나서 통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 3월 2일 날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서 직접 대면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주제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예비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입학 전에 준비사항 설명하고요. 뒤쪽에 가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사항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안내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2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예비고 1학년 입학 전 준비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현재 오늘이 이제 12월 21일인데 여러분이 강의를 듣게 될 날은 아마 23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일부터 12월 달이 한 7, 8일 남아 있고요. 1월, 2월 하면은 2달 남았죠. 그럼 70일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70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대학은 중3 겨울방학이 결정한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야만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통진고등학교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났죠.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1차 추가 합격자 발표가 22일 날 예정이 돼 있고 24일 날 2차 추가 합격 발표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추가 합격은 2차에서 4차까지 추가 합격을 냅니다. 2차까지는 그냥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대학 사이트에서 3차부터는 막 전화로도 연락이 오죠. 이때부터 이제 전화를 좀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자, 현재 통진고등학교 입시 실적입니다. 최초 합격자만 기준으로 했고요. 중복 합격자가 몇 명 있습니다. 중복 합격자 포함해서 현재 연세대학교 3명의 합격자가 나왔고요. 약학대학 포함해서 3명입니다. 연대 약대 정도면 뭐 서울대 웬만한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고요. 고려대 2명, 서강대 2명, 한양대 2명, 중앙대, 경희대도 다 2명씩이죠. 한국외대 1명. 그 다음 건국대 같은 경우에 수의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도 서울에 이제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랑 건국대 수의학과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지방국립대 8개 정도 수의학과가 있고요. 자, 건국대 수의학과 갈 정도면 뭐 서울대 웬만한과 합격하는 정도죠. 약대가 합격했고 수의학과가 합격했다. 약학과랑 수의학과. 그다음 동국대 2명, 국민대 2명,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성신여대 3명, 서울여대 2명, 독성여대 1명, 명지대 셋, 상명대 셋, 가톨릭대학 2명, 한성대 1명, 그 다음 이제 경인교대, 초등교사가 되는 경인교대 1명, 해군사관학교 1명, 아주대 2명, 인하대 1명, 인천대 5명, 경기대 1명, 기타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대학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열화는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 워낙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대학 위주로 좀 많이 알죠. 이런 대학 위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수시 합격자고요. 아마 통진고등학교가 생긴 이후로 가장 역대급 성적이지 않을까.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지금 고3 학생이 158명이니까 158명 기준으로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굉장히 큰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1학년 이제 보통 이제 4월 달에 4월 말쯤에 1차 지필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약 7주 정도 지나면 바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다.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공부 어려워.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고등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금방 피곤하다.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 그다음 수업에 집중을 못하겠다. 그다음 뭐 시간이 부족하더라.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준비가 잘 안 됐다. 고등학교 상황을 잘 몰라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어렵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을 못했다. 한 번도 고등학교 형태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피곤하다는 얘기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좀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 교과서 내용도 좀 많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안 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잠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텍스트가 좀 많습니다. 교과서에. 물론 요즘은 이제 그림이나 사진, 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책들도 많이 컬러풀해졌죠. 그래도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갈수록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접하던 세대다 보니까 텍스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글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중을 좀 못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면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죠. 중학교 성적은 잊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을 거뒀던 간에 저는 내신 성적이 190점 이상입니다. 180 이상입니다. 170 이상입니다. 저는 160점밖에 안 돼요. 저는 150점대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정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이미 그거는 중학교 성적으로 끝난 것이죠. 고등학교 입학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A, 성취도 A를 맞으면 90점 이상이면 A라는 성취도를 받고요. 80점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수에 맞춰서 등급이 주어졌죠.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 얘기는 나의 점수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웠든 어려웠든 내가 4% 이내에 들었으면 1등급, 11% 이내에 들었으면 2등급, 23% 이내에 들었으면 3등급, 40% 이내는 4등급, 60% 이내는 5등급, 77%면 6등급, 뭐 이런 식으로 89는 7등급, 96% 이내는 8등급, 100% 이내는 9등급. 거의 이제 9등급은 잘 나오지 않죠. 9등급까지 나오면 문제 심각한 거죠. 거의 9등급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왜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통진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명이고요. 카페 선생님 이제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 성적 믿지 말라고 해놨는데, 자, 각 중학교에 김포 관내 이제 중학교 A 중학교의 성적을 한번 보시면요. 1학기 3학년 중3 학생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가 A 등급을 받은 학생이 50.9%, 수학이 43.7%, 영어가 26.1%. 그럼 국어 같으면 아까 5등급 60%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국어 성취도 A 맞은 학생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고등학교에 상대평가를 하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영어는 23%까지가 3등급이었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다른 B 중학교도 국어 22.7%, 수학이 41.9%, 수학이 상대적으로 A등급이 많죠. 영어는 31.1%. 마찬가지 이제 C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어려웠던 건가 봐요. 국어가 17%, 수학이 18%, 영어가 13.9%. 하지만 결론은 대부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한다. 90점 이상을 맞았을 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1등급부터 많게는 4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백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성적이
뭐 150점, 160점, 170점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3년 동안 통진고등학교에 입학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입학 성적을 내신 등급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통 23명 전후로 190점 이상 학생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1학년 학생이 190점 이상으로 들어와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왔죠. 2학년 학생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3학년 학생만 190 이상으로 들어와서 4등급까지 간 학생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190점 이상으로 입학해도 4등급까지도 나온다. 다 1등급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2등급, 3등급도 나오고 4등급도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점수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3학년부터 한번 볼까요? 3학년에 보면 160점대로 들어온 학생이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금 표시를 했는데 6등급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내신 성적이요. 전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그러면 160점 받은 학생도 2등급을 맞은 학생이 있고 190점대에 들어왔는데도 5명이나 2등급대를 맞았죠. 결국 중학교 때 여기 170점대, 180점대도 마찬가지로 2등급을 맞은 학생이 2명, 180점대도 2등급 맞은 학생이 5명이지만 결국 5등급까지도 180점 학생이 맞았더라. 이 얘기는 중학교 때 성적보다는 얼마나 본인이 노력했느냐. 그 노력이 결국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통진중학교 학생들, 이 실제로 여기 160점대 학생도 통진중학교 학생이고요.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최저학력 기준까지 통과해서 수능도 잘 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좋은 유명한 대학교에 간호학과 입학을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 160점대 학생이 2등급을 맞은 학생이 있죠. 근데 반대로 170점대에는 2등급이 아예 없죠. 그리고 뭐 180점대에 들어왔는데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더라. 1학년도 180점대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리고 170점대가 2등급부터 5등급까지. 근데 이제 특이한 건 1학년 학생 중에 160점대로 들어온 학생들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거. 고정은 아니죠. 2학년, 3학년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4월 말에 1차 지필평가, 그 다음 6월 말에 2차 지필평가, 중간에 수행평가 합해서 시험이 끝나면 소고기 등급 찍듯이, 소고기 우리 보통 고기에 등급이 있죠. 1++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보통 있죠. 그런데 이제 소고기 등급 찍듯이 그냥 막 등급을 찍어댄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언제? 중3 겨울방학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선생님 좀 과감하게 적었습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해라. 본인 스스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 자신을 알라는 얘기죠.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자기 성적이 190점대, 180점대니까 나 공부 잘한다. 부모님도 본인이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맞았는지. 예를 들어보면 수학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데 공식만 외워서 점수를 잘 맞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몰라요. 살짝 변형이 되면 못 맞춥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게 가장 성적이 안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모르면 모른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본인의 위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 파악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할 것이냐?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현재 그러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죠. 올해 2021년 3월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의 3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시험지를 직접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중학교 전체 범위거든요. 근데 중학교 시험 범위가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보고 실제로 채점을 매봅니다.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디서 하는 부분이냐?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EBSI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예비 고1이죠. 잠시만요. 아까 모의고사 부분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모의고사 부분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이 글을 자, 여기 기출문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지금 여기 전체가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시험 범위를 3월달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게 갑자기 잘 안 되네요. 여기 지금 잠시만요. 과목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어, 수학 검색을 해보면 자,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의 문제집과 정답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설 강의까지 볼 수 있고요. 회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의 등급을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고 등급을 보면 됩니다.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EBSI에 등급이 나옵니다. 자, 1학년이죠. 1학년 3월 모의고사 검색을 하면 자, 원점수 국어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이면 A등급, 100분이 96%, 자, 96%, 4% 이내니까요. 80점이면. 자, 수학은 85점 이상이면 1등급,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래서 국어, 영어, 수학 본인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나의 위치가 전국적인 통진 중학교에서의 위치가 아니고 나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정확하게 자기의 객관적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나는 상위권이다. 선생님 1등급이 원점수 80점인데 저는 82점, 85점 맞았어요. 그럼 상위권인 거죠. 전국의 4% 이내에 든 거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배운 부분, 모르는 부분만 해설 강의 듣고 잠깐 공부하면 되고 선행 공부, 고등학교 선행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나의 위치가 뭐 4등급, 5등급 정도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중학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국어, 수학, 물론 영어 같은 경우 단어 공부까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 선행을 해야만 되는 거죠. 중학교 공부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선행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는 결코 잘 나오지는 못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등급, 위치에 따라서 복습을 할 건지 선행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실 때 반드시 교과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사실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지필진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 주 교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재 근간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버리고 교과서에 신경을 안 쓰고 참고서나 문제집만 보고 문제를 풀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성적 좋은 학생들을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에서 개념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참고서나 교사용 지도서까지 심지어 교사용 지도서까지 구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수능 잘 본 사람, 예전에 수능 만점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어요. 뭐 고지고대로 듣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교과서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응용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교과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뭐 교과서 다 갖다 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중학교 때 모자란 부분도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시면 배우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다. 복습을 하시고 올라오시면 된다. 선행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좀 정독해 주면 될 것 같다. 통진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1학년이 지금 올해 1학년 학생이랑 여러분들 내년 입학할 여러분들이랑 교과서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뀐 교과서가 없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국어교과서 지학사 저자 이삼영 뭐 이렇게 돼 있죠. 수학 금성출판사 배정숙, 영어 동아출판 이병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그 교과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뭐 교과서 나중에 이제 지급을 하겠지만 뭐 참고서나 교사용 지도서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거민정 교과서표나 또는 개별적으로 출판사에 연락 그 홈페이지에서 참고서 같은 거는 구입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반드시 정독하는 형태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공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찾아보면 자꾸 다른 걸 검색하게 되죠. 다른 부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국어사전을 반드시 이용해서 국어사전에 있는 명확한 뜻을 알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국어사전에서 자기가 생각한 단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더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던 뜻하고 좀 다르게 명확한 뜻을 알게 됐고 국어사전에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과 글이 있다 보니까 그 문장과 글을 자꾸 읽게 되다 보니까 문장 이해력이 좀 많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면 다른 교과의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데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방학 중에도 공부 계획은 거창하게 장기적으로 짜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수량화하거나 정량화해서 일부분이더라도 이번 1교시 때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를 몇 페이지, 교과서를 몇 페이지까지 정독한다. 이런 식으로 수량화하고 정량한다. 문제를 몇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감도 높아지겠죠. 그런 단기 목표를 달성해 가는 형태로 학습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틀린 것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체크를 해서 다음에 공부할 때 활용한다거나 이 아랫부분은요. 사실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중학교 겨울방학 때만 가능한 공부법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BS 강의, 무료 강의죠. 인강을 들으시고 1시간 수업 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습은 2시간씩 혼자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복습을 하셔야 된다. 꼼꼼하게 하시면 이게 중학교 때 이루어지면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시간이 부족함이 없다. 이미 예습이 어느 정도 됐고 복습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듣고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복습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른 활동을 할 시간도 굉장히 아끼고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대학 입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입학해서 2025학년도 입시를 볼 텐데요. 지금 2023학년도 입시까지 시행계획이 나와 있죠. 뭐 개괄적으로 여러분들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국대학 정시 수시 모집 변화입니다. 현재 2023학년도 지금 고2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요. 수시가 73%, 정시가 22%로 점점 수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만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만 봤을 때는 수시가 약 65%, 정시가 35%, 정시 비율이 좀 많이 늘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수시가 86%, 그리고 정시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 수시에서 100% 뽑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때 못 뽑는 인원은 정시위원회에서 뽑는 형태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 비수도권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결과고요. 현재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정시 40%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2019년도에 발표한 건데, 그래서 이제 40%로 맞추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 안에 홍익대나 이하여대는 이미 15%, 40%를 정시로 맞췄어요. 그래서 그 대학은 빼고 정시로 맞추지 않은 16개 대학을 수능 40%를 맞추라 그래서 이제 맞췄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과 전형이 약 11, 평균이 한 11.1%, 종합 전형이 33.8%, 합쳐서 44.8%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 학교 교과 세특, 학교 교육 활동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많다. 44.8%니까. 그래서 학교 성적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일단 기본은 갖추는 거다. 다만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까지도 공부해주면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있거든요.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와서 내신 성적 잘 관리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다음 여러분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통진고등학교의 자랑인 중년 강좌를 잘 들어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 부분이 학교 수업에 열심히 들으면 교과 세특 부분의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들이 잘 기록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원서를 쓸 때 좋은 대학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수능 최저까지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더 높은 대학을 향해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진고등학교 자랑인 입시 전략,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지만 잘 갖춰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원서를 쓴다면 좋은 입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겨울방학 동안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고요. 내년 3월 2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3월 2일에 정말 즐거운 고등학교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2일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준비해서 선생님과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